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을 책임지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요즘 아무래도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또는 7급 시험, 아직 7급 시험은 남아있거든요. 10월달 보고 또 지방직이 11월달 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보신다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나의 실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전반적인 공무원 또는 전반적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험 시장에서는 법학 또는 전공 과목이라고 하죠. 각 직역별로 전공 과목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좀 어렵게 수준 있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의 숙명이 아니겠어요? 뭐 수험생이 뭐 문제는 이렇게 내주세요, 저렇게 내주세요, 우리 입맛에 맞게 내주세요. 이건 수험생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는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럼 어려웠으면 뭐 전반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이 어렵지, 나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시죠? 모든 사람도 나하고 똑같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부 시간을 주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지. 뭐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는 거, 정인영과 함께 하는 거, 정말 가장 로얄 로드고, 또 이게 가장 FM, 한마디로 해서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전국에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합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8월 28일 수요일 미래행정법 가보시죠. 구문 7급 올해 문제였죠. 자, 행정심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통 박스 문제가 4개 지문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기억, 니은 보고 정답을 찾으시고요. 보통 박스 문제가 5개 정도 일어났으면 보통 한 3개는 보셔야 돼요. 3개를 보시고 정답을 찾는 게 좀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박스 문제 나온 데서 전부 다 보시고 선지를 찾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 시험장 가서 이런 테크닉이 나오려면 평상시에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갑자기 시험장에서 긴장된 마음에 그 특정한 장소에서 한 번에 시험으로 나의 1년 농사를 이렇게 평가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긴장해서 이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해서 그다음에 연습해서 이거 까먹지 않도록. 자, 볼게요. 행정심판법이에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게 개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수 문제는 다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개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기업부터 보니까 대통령 처분 구약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심판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심판. 자, 사후적 구제. 근데 그것도 쟁송에 들어갑니다. 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양대 산맥인데요.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이라는 걸 하기에 앞서, 자, 전문적인 또는 대량 반복, 대량적, 자, 단순한 행정행위 있잖아요. 행정행위 등.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대량적으로 나오는데요. 저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전국 단위로 과세가 몇 번 나갔을까요? 과태료가 몇 장 나갔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걸 다 소송을 한다고 쳐보세요. 행정법원 뭐 미어 터지겠죠.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이런 전문적이고 대량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정에는 아무래도 이런 행정심판을 전문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신중하고, 또 행정법원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게,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들어오기 전에 약간 정보 이런 것들 수집 이런 것들 차원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107조 3항에 보니까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심판을 전치사안으로서, 전치 앞에서 한다죠.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필요적 전치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마 필요적 전치, 그러면서 판례 정도 몇 가지 암기를 좀 하시고 계시죠? 공무원, 국공립 교원을 포함해서 자, 징계가 나오면 이거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반드시 소송할 수 있다.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 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 가는 거 아시죠? 국세, 뭐 관세도 들어가고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 요거는 법이 개정돼 갖고 이제 지방세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갈 수 있어요. 중앙 노동위.
자, 부당해고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나오는 구제, 재결. 이거 재결까지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원, 변상금 재결. 자, 요런 것도 자, 5가지 이렇게 요 정도 외우세요. 그 중에 요 2가지는 또 나중에 보면 재결주의예요. 그러니까 재결만을 소송 대상으로 나머지는 원처분주의.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요걸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대로 가시면 돼요. 개별법은 또 개별법대로 또 논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 행정법에서는 특히 행정심판법을 주로 배우지 개별법을 따로 배우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개별법에 뭐가 있냐면요. 감사원 변상금 재결 같은 건 일반 행정심판법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심판은 이런 것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에서 하는 거 또는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이라고 쓸게요. 여기서 하는 때 요걸 담당할 때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을 적용해요. 그럼 개별법이 뭐냐면 이것 말고도 특별하게 따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감사원이라든지 인권위원회, 인권위, 감사원. 자, 여기는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위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는 독립기관, 이런 독립기관들은 기관들은 누가 상급이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법을 따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고 아무 때나 막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위한 개별법을 둘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반드시 협의를 거친다면 협의를 하면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따로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법 뭐 6조, 그다음에 4조 뭐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을 조문을 좀 보는 조문이 있어요. 행정심판법 다 해봐야 6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근차근 읽어보면 또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특정돼 있고요. 자,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에서 또는 시도에 소속돼 있는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시, 군, 구에서 이렇게 하는 처분 등을 자, 시도의 처분 등을 이렇게 상급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다음에 각급 행정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시도 뭐 여기서는 중앙행정심판위 시도,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중앙행정각부 여기서 나오는 처분 등인데 이 중앙행정각부에 대통령이 안 들어가요. 왜요? 대통령은 상급 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처분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대통령 처분이라든지 처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위한 전치 절차지 행정심판 한 번 했다 또 행정심판 또 이게 재심판 적이 안 돼요.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이지만 행정심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행정심판은 안 되지요. 행정심판은 안 되지만 행정소송은 또 돼요.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행정심판법 뭐 차근차근히 보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나중에 이제 행정심판에 뭐 더 뒤에 들어가면 이제 행정심판에 들어오는 게 뭐 청구인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을 피청구인.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하고요. 상대방을 행정청은 피고라고 하는데 자, 청구인, 피청구인에서 청구인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1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들 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0명 안에서 3명 이하의 3명 선정 대표자, 선정의 시읒이잖아요. 3명, 시읒, 3명, 시읒. 선정 대표자, 시읒. 또 선정 대표자는 다 할 수 있다요. 임의적 규정이에요. 자, 선정 대표자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권고도 할 수 있다요. 자, 선정 대표자로 뽑히면요,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선정 대표자가 어떠한 심판 절차 모든 것을 다 이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취하는요 반드시 나머지 분들한테 동의받아야 되고요. 그 동의를 선정대표자 시읒 서면으로만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취하는 못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조무 문제 이게 12조에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조무 문제를 이번에 시험에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행정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청구인, 피청구인,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또 비공개 절차로 진행을 하잖아요. 행정심판은 전문적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절차 진행. 하지만 법원은 공개. 또 행정심판은 서면
아예 서면 또는 구두 심리가 원칙이에요. 어느 게 원칙이다 이런 게 없어요. 서면 또는 구두. 하지만 행정소송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 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서면 심리니까 이런 건 좀 구별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행정심판은 처분에 관한 상급 행정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는 종류가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소송에서는 자 이게 법원이잖아요.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법원에서는 자 과거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 하지 장래 사건을 못해요. 그래서 의무행소송이라는 제도는 없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거기다가 자 한 곳 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곳 심판만 있는 행정심판과 달리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 그래서 항당민기라는 네 가지 소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자꾸 보시면 돼요. 자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 부당까지. 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내용이 많지만 요 정도 하고 문제를 볼게요. 기억, 대통령의 처분 부작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따로 법을 두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행정심판은 상급인데 대통령은 상급이 어디 있어요? 니은 관계행정청,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이게 특별 또는 특례 이러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돼요. 협의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 그래서 기업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대표자, 관리인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사단재단,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 이름 옆에다 쓰고 뭐 땡땡땡 법인, 아니 법인이 아니죠. 땡땡땡 주식회사 아니면 회사, 그리고 대표자 누구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나온 기출지문이요. 나머지도 많이 나온 기출지문이죠. 자, 이렇게 보고 한번 정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이네요. 정답 이렇게 찾는 거예요. 두 지문만 갖고는 5개 있을 땐 좀 곤란하고요. 3지문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리을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 청구인들 중에서 7명이 아니라 3인 이하의 선정대표자 시읒 3인도 시읒 333. 자, 그다음에 미음 선정대표자 선정된 후에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동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도 서면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심판 청구 취하를 포함해서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 취하를 하려면 서면으로 동의받으셔야 돼요. 이게 12조 사항인가? 그 조문에 있어요. 12조의 조문에. 이 조문 문제를 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자, 수험생은 어쩔 수 없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수험생의 역할이니까요. 나의 입맛에 맞게만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식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